엄마, 제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시장 냄새 나잖아요. 그 말과 함께 건네진 돈 봉투. 나는 그 돈을 썩은 과일물이 담긴 양동이에 던져 넣었다. 30년. 내가 키운 딸에게 복수하는 날이 왔다.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일부 썩은 과일과 결혼식 초대장. 새벽 4시. 시장 골목은 아직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지만 이순복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트럭 짐칸에서 과일 상자들을 끌어내리는 소리. 쿵쿵. 무거운 상자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순복의 허리가 구부러졌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60이 넘은 나이.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복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굶으니까요. 상자를 열자 사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신선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시큼하고 무른 냄새. 도매상에서 가장 싸게 떼어온 과일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오늘 안에 다 팔아야 하는데 순복은 무른 사과들을 하나씩 골라냈습니다. 이미 반쯤 썩어가는 것들. 그것들은 따로 양동이에 담았습니다. 나중에 버려야 할 것들이었죠. 새벽 5시. 시장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복은 자리를 펼쳤습니다. 낡은 천막, 녹슨 저울, 플라스틱 바구니들. 순복이 왔네. 오늘도 일찍이네. 옆 가게 생선 장수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야죠 뭐. 먹고 살려면. 참 고생이 많아. 그나저나 서윤은 잘 있어? 요즘 전화는 하고. 순복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잘 있겠죠 뭐. 에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 복이지. 서윤이 대기업 다니잖아. 엄마가 고생한 보람 있는 거야. 순복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순복의 가슴속은 복잡했습니다. 서윤. 그 이름만 떠올려도 미움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새벽 6시. 시장이 본격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거 얼마예요? 사과 한 봉지에 5,000원이에요. 에이 비싸. 깎아줘요. 아이고 이게 최선인데. 한 봉지 더 사시면 1,000원 깎아드릴게요. 순복은 능숙하게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웃으며 과일을 건네고 푼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매일 똑같은 하루.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전 10시쯤 한 택배기사가 순복의 좌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순복 씨 맞으시죠? 택배요. 네. 택배요? 순복은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누가 보냈을까? 상자를 뜯자 하얀 봉투가 나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종이, 금박으로 인쇄된 글씨, 청첩장이었습니다. 이서윤 한민재의 결혼을 알립니다. 순복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윤이가 결혼을 한다고? 순복은 청첩장을 펼쳤습니다. 날짜는 이번 주 토요일, 장소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 서윤이가 드디어. 순복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 아니었습니다. 슬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만족감이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순복은 청첩장을 가슴에 품고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순복이 기억하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아, 나 엄마야. 무슨 일이세요? 청첩장 받았어. 결혼한다며? 축하한다. 네, 고마워요. 짧고 건조한 대답. 순복은 가슴이 아팠지만 목소리를 밝게 유지했습니다. 엄마가 토요일에 갈게. 딸 결혼식인데 당연히 가야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오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복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죄송하지만 결혼식은 품위 있게 치르고 싶어요. 하객들도 다 그쪽 사람들이고 엄마가 오시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니? 무슨 소리야?
시장에서 과일 파는 엄마가 오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민재 오빠 집안도 재벌가인데. 순복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윤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엄마, 이해해 주세요. 전 이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엄마랑은 다른 곳이에요. 그래도 난 내 엄마잖아. 널 키운 사람이 나라고. 키워주신 건 감사해요. 정말로요. 하지만 그게 제가 평생 엄마 뒤치다꺼리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순복은 숨이 막혔습니다. 뒤치다꺼리라니.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전 대학 다닐 때부터 엄마가 부끄러웠어요. 친구들 앞에서 엄마 직업 말하기 창피했고요. 시장 냄새. 그거 정말 지독하거든요. 시장 냄새. 그 말이 순복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처럼 박혔습니다. 서윤아.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제발. 제 인생 한 번만 망치지 말아주세요. 너 지금 축의금은 보내드릴게요. 그걸로 뭐 맛있는 거 드세요. 그럼.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복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순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순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순복은 장사를 접었습니다. 더 이상 손님들 앞에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복은 좁은 방에 주저앉았습니다. 반지하 월세방, 곰팡이 냄새가 나는 벽, 삐걱거리는 문, 30년을 살아온 이곳이었습니다. 순복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서윤이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서윤,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중학교 졸업식,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웃는 서윤. 모든 순간을 순복이 기록했습니다. 모든 순간을 순복이 함께했습니다. 시장 냄새라. 순복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깨진 손톱, 과일즙이 베어 지워지지 않는 얼룩. 이 손으로 서윤을 키웠습니다. 밤새 아픈 서윤을 안고 병원을 뛰어다녔습니다. 학원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시장 냄새였습니까? 순복은 사진들을 바닥에 흩뿌렸습니다. 시장 냄새, 시장 냄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순복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사는지, 자신이 왜 30년을 버텨왔는지. 복수, 바로 복수를 위해서였습니다. 순복은 벽장 깊은 곳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30년 전부터 간직해온 봉투.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저택 앞에 선 한 남자, 고급 양복을 입은 노인, 한 회장. 순복의 손이 사진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3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1993년 겨울. 28배 이순복은 한 회장 댁의 가정부였습니다. 순복아, 이리 와봐. 한 회장의 며느리, 그러니까 지금의 한민재의 큰어머니가 순복을 불렀습니다. 네, 사모님. 오늘 병원에 다녀와야 하는데 지수 좀 봐줘. 1시간이면 돼. 지수. 당시 갓 태어난 한 회장의 손녀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복은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피부, 긴 속눈썹. 예쁜 아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방. 순복의 딸 한서윤이 누워 있었습니다. 지수와 같은 날 태어난 순복의 친딸. 하지만 둘의 운명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지수는 재벌가의 귀한 손녀로 태어났고 서윤은 가정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순복은 두 아기를 번갈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같은 아기인데. 그때였습니다. 한 회장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수는 어디 있나? 방에 있습니다, 회장님. 한 회장은 손녀를 보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손녀 참 예쁘지. 이 아이가 우리 한 가문을 이을 거야. 그때 한 회장의 시선이 옆방으로 향했습니다. 저건 뭐야? 제 딸입니다. 내 딸?
여기서 애를 키워? 죄송합니다.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한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장 치워. 지수랑 같은 공기 마시게 하지 마. 천한 것들. 회장님, 듣기 싫어. 당장 나가. 순복은 그날 밤 쫓겨났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 갓난아기를 안고 거리에 선 순복. 천한 것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분노, 그리고 절망. 순복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복수하겠어. 당신의 귀한 손녀를 내가 키우겠어. 가장 천한 곳에서. 그리고 그 다음 날, 순복은 한 회장 집에 잠입했습니다. 순복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바꿨습니다. 한지수와 이서윤. 이름표를 바꾸고 서류를 바꾸고. 그렇게 순복의 친딸 서윤은 한 가문의 손녀가 되었고 한 회장의 친손녀 지수는 순복의 딸이 되었습니다. 미안해, 지수야. 하지만 이건 내 할아버지가 자초한 일이야. 순복은 갓난 서윤을 안고 시장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년간 순복은 서윤을 키웠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천하고 가장 냄새나는 곳에서. 하지만 순복은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습니다. 서윤이가 아팠을 때, 생후 6개월 서윤이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아기는 울부짖었고 순복은 밤새 병원을 오갔습니다. 이 아이는 내 원수의 핏줄이야. 미워해야 해. 순복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안고 있는 순복의 손은 너무나 부드러웠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순복은 밤새 서윤을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웃음을 되찾았을 때 순복도 웃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정들면 안 돼. 순복은 자신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윤이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서윤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서윤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순복은 기뻤습니다.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사랑이야. 순복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이 아이는 한 회장의 손녀야. 내 딸이 아니야. 순복은 자신의 친딸, 재벌가에서 자라는 지수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지수는 순복이 꿈꾸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옷, 좋은 학교, 좋은 친구들. 하지만 지수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한 회장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내 딸이지만 내 딸이 아니야. 순복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자랐고 똑똑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순복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순복을 점점 멀리했습니다. 엄마, 학교에 오지 마. 창피해. 엄마, 친구들한테 직업 말하지 마. 엄마, 시장 냄새나. 좀 씻어. 그 말들이 순복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냄새 나니까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순복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끝내야겠어. 순복은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60대의 얼굴, 주름진 피부, 거친 손, 30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어. 순복은 옷장에서 오래된 옷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한 회장 댁에서 입었던 가정부 옷, 그리고 상자 속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출생증명서, 병원 기록, 사진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었습니다. 한 회장, 당신이 천하다고 했던 내 딸은 지금 당신의 손녀로 살고 있어. 순복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귀한 손녀는 지금 시장 냄새 나는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있어. 순복은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청첩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토요일 결혼식. 순복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갈게, 서윤아.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갈 거야. 그리고 모든 걸 끝낼 거야. 이틀 후, 순복은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습니다. 순복아,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요. 딸 결혼식 때문에 그래. 축하할 일인데 왜 우울해? 순복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축하할 일이죠. 제 딸이 잘 되는 건. 그럼 됐지 뭐. 부모된 돌이 다 한 거야. 순복은 과일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부모된 돌이 정말 그럴까요?
순복이 한 일은 부모의 도리였을까요? 아니면 복수였을까요? 순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 한다는 것. 그날 저녁, 순복은 오랜만에 서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윤아, 토요일에 축의금 보낼게. 행복하게 살아라.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고마워요. 짧고 차가운 답장. 순복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금요일, 그리고 모레는 토요일, 서윤의 결혼식 날. 순복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하지만 이건 끝내야 해. 다음 날 금요일, 순복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시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어디 가세요? 아니에요. 그냥 고마웠다는 말하고 싶어서요.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순복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순복은 택시를 타고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한지수의 집, 순복의 친딸, 30년 전 바꿔치기한 그 아이. 순복은 멀리서 집을 바라봤습니다. 고급 아파트, 30층 높이의 건물. 저기서 내 딸이 살고 있구나. 순복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순복은 30년 만에 듣는 친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수야, 누구세요? 나야. 누구시냐고요? 순복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나를 모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순복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순복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무게를 느꼈습니다. 두 아이의 인생을 바꿔버린 것. 서윤이는 순복의 딸이 아니지만 순복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지수는 순복의 딸이지만 순복을 모릅니다. 나는 대체 누구의 엄마인 거지? 순복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 밤, 순복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30년간의 복수, 30년간의 고통, 그리고 30년간의 사랑. 순복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토요일 아침, 순복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낡은 옷을 꺼냈습니다. 시장에서 입던 작업복, 과일즙 얼룩이 묻은 옷, 그리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의 순복은 말 그대로 시장 아줌마였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모습이지, 서윤아. 순복은 가방에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썩은 과일이 담긴 양동이를 하나 들었습니다. 가자. 오전 11시. 결혼식은 강남이 최고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순복은 호텔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건물, 고급 차들, 정장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작업복을 입은 순복.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왜 저런 옷을 입고 왔지? 호텔 직원인가? 순복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초대장 있으세요? 경비원이 순복을 막았습니다. 순복은 가방에서 청첩장을 꺼냈습니다. 있어요. 경비원은 청첩장을 확인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순복은 웨딩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 꽃장식 하얀 카펫, 그리고 하객들 모두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순복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순복을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왜 저렇게 입고 왔어? 신부 쪽 하객인가? 순복은 앞을 바라봤습니다. 단상 위에 한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얼굴. 순복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리고 음악이 흘렀습니다. 입장 음악. 신부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윤. 순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서윤은 행복한 표정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순복을 봤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윤의 눈빛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왔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만 순복은 웃었습니다.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윤아.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례사, 축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하 인사 시간. 한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제 손자의 결혼을 축하해주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가문에 순복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순복은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기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경비원들이 달려왔지만 순복은 이미 단상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회장님, 순복이 외쳤습니다. 한 회장이 돌아봤습니다. 누구야? 저 기억하세요? 30년 전 당신 댁 가정부 이순복이요. 한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는? 순복은 웃었습니다. 네, 저예요. 당신이 천하다고 했던 바로 그 사람. 순복은 손에 들고 있던 양동이를 단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썩은 과일 냄새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코를 막았습니다. 이게 뭐야? 냄새 지독한데. 순복은 양동이 안에서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윤이가 보낸 축의금. 썩은 과일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순복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보낸 돈이야. 시장 냄새 나지? 서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순복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줄게. 30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부 원수의 핏줄과 내부의 첩자, 썩은 과일 냄새가 웨딩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코를 막으며 웅성거렸고 경비원들이 순복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당장 내보내. 하지만 한 회장이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습니다. 잠깐. 한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정말 이순복이냐? 네, 회장님. 30년 만이네요. 순복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한 회장은 순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천하게 사는구나. 시장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군. 그렇죠. 전 30년 내내 천하게 살았어요. 당신 덕분에요. 내 덕분? 무슨 소리야? 순복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제 말씀드릴게요. 3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요. 서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여기서 무슨 짓이에요? 서윤아, 조용히 해. 이건 너도 들어야 할 이야기야. 순복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1993년 12월 15일. 한 회장님 댁에서 손녀가 태어났죠. 한지수라는 이름이. 한 회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야? 그리고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제 딸도 태어났어요. 이서윤이라는 이름으로요. 순복은 출생증명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두 아기가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순복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기억하세요? 당신이 제게 뭐라고 했는지. 한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복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장 치워. 지수랑 같은 공기 마시게 하지 마. 천한 것들. 웨딩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당신이 제게 한 말이었어요. 갓 태어난 제 딸을 보고 한 말이요. 한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30년이 지난 지금 무슨 상관이야? 순복은 웃었습니다. 상관 있죠. 아주 큰 상관이 있어요. 순복은 이서윤을 가리켰습니다. 왜냐하면 저 아이가 당신의 진짜 손녀니까요. 순간 웨딩홀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서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무슨 헛소리예요? 헛소리가 아니야, 서윤아. 순복은 서류를 한 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어요. DNA 검사 결과, 출생 기록, 병원 서류. 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이게 무슨... 순복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전 두 아기를 바꿨어요. 뭐?
당신의 손녀 한지수와 제 딸 이서윤을 바꿨죠. 한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년이. 미쳤죠. 당신이 미치게 만들었으니까요. 순복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전 복수하고 싶었어요. 당신의 귀한 손녀를 가장 천한 곳에서 키우고 싶었어요. 시장 바닥에서 가난 속에서 냄새나는 곳에서요. 서윤이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건 거짓말이야. 순복은 서윤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서윤아. 너는 한 회장의 친손녀야. 한지수, 내 딸이 아니라. 아니야. 난 이서윤이야. 당신 딸이라고. 이름은 이서윤이지. 하지만 핏줄은 한지수야. 순복은 다시 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당신이 천하다고 했던 제 딸은 지금 당신의 손녀로 살고 있어요. 한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수가? 네, 한지수. 당신이 30년간 손녀로 키운 그 아이가 제 친딸이에요. 한 회장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웨딩홀 뒤편에서 한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 한지수였습니다. 한지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한지수는 순복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내 엄마라고요? 순복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마주보는 친딸. 순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나야. 지수는 순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역겹네요. 순복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야, 내가 왜 당신 딸이죠? 증거가 어디 있는데요? 순복은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DNA 검사 결과가 있어. 내 머리카락으로 검사한 거야. 지수는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진짜야, 넌 내 딸이야. 지수는 서류를 구겨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좋아요, 그렇다고 쳐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지수야, 30년이에요. 30년. 당신은 3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순복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년 동안 전 한 회장님 댁에서 자랐어요. 좋은 교육받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요. 그게 제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런데 지금 와서 뭐예요? 엄마라고요? 친딸이라고요? 지수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원한 게 뭐예요? 복수? 그 복수 때문에 내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순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한지수는 순복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30년이 돌아와요? 내가 잃어버린 진짜 엄마와의 시간이 돌아와요? 순복은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수는 한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이젠 할아버지도 아니네요. 한 회장은 멍하니 한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전 이 사람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도 모를 거예요. 지수는 순복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고는 웨딩홀을 나가버렸습니다. 순복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졌습니다. 지수야. 한편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한 회장님의 손녀라고. 신랑 한민재가 이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이서윤은 민재를 밀쳤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어요? 내 인생 전부가 거짓말이었는데. 하지만 나 좀 혼자 있게 해줘요. 서윤은 일어나 웨딩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순복은 이서윤을 쫓으려 했지만 한 회장이 순복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 여자를 당장 경찰에 신고해. 회장님, 유괴야.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건 유괴라고. 순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신고하세요. 전 이미 각오했어요. 너는 미쳤어. 미쳤죠, 당신 때문에요. 경비원들이 순복을 잡아 끌었습니다. 순복은 끌려가면서 한 회장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당신도 알겠죠? 핏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30년을 함께 산 정이 얼마나 끈끈한지. 한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복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진짜 손녀는 지금 당신을 미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친딸은 당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죠.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순복은 끌려나갔습니다. 웨딩홀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한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한 회장의 아들, 그러니까 한민재의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 서윤이가 내 진짜 손녀였어. 어떻게 이런 일이? 한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0년을 속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 순복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순복 씨, 정말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겁니까? 네.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순복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복수요. 복수? 한 회장이 제 딸을 천하다고 했어요. 같은 공기도 마시지 말라고 했죠.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한 겁니까? 네. 그의 귀한 손녀를 가장 천한 곳에서 키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범죄입니다. 알아요. 순복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 감옥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형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유괴, 문서 위조, 죄목이 많습니다. 다 받아들일게요. 그때 유치장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서윤이었습니다. 순복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아? 이서윤은 철창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제가 한 회장님의 손녀라는 게. 순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는 저랑 남남인 거예요? 순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핏줄로는. 그렇지. 서윤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30년은 뭐예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뭐예요? 서윤아, 엄마가 절 키운 건 다 복수 때문이었어요? 순복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흐느꼈습니다. 전 정말 엄마를 사랑했어요. 어렸을 땐요. 엄마가 제일 좋았어요. 순복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엄마가 부끄러워졌어요. 친구들이 엄마 직업 물어보면 말하기 싫었고 엄마 냄새가 싫었어요. 알아. 하지만 그게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서윤은 철창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왜? 순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제 인생 전부가 거짓말이었는데. 서윤은 울부짖었습니다. 경찰이 이서윤을 끌어냈습니다. 아가씨, 나가셔야 합니다. 엄마, 엄마. 서윤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순복은 혼자 남았습니다. 차가운 유치장. 순복은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생후 6개월. 서윤이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으앙, 으앙. 아기는 밤새 울었고 순복은 병원을 오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자꾸 열이 나요. 감기가 좀 심하네요. 주사 마치고 약 먹이면 나아질 겁니다. 순복은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서윤을 간호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순복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원수의 핏줄이야. 미워해야 해. 하지만 순복의 손은 아기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아기가 잠들었습니다. 순복은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왜 이렇게 예쁘니? 순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미쳐가는 건가? 하지만 순복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 첫 돌을 맞았을 때 순복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서윤아, 생일 축하해. 돌잔치는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순복은 작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이거라도 먹자. 서윤은 케이크를 손으로 움켜잡고 웃었습니다. 까까. 순복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맛있지?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순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복수야. 이 아이를 천하게 키우는 거야.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3살이 되었을 때 엄마. 서윤은 순복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순복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 좋아. 서윤은 순복을 안았습니다. 순복은 서윤을 꽉 안았습니다. 나도 좋아. 안 돼.
정들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복은 서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순복은 학교 앞에서 서윤을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와.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왜? 무서워. 순복은 서윤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친구들 사귀면 재미있을 거야. 정말? 정말이야. 서윤은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순복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잘 자라라. 건강하게. 순복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복수를 하려 했는데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미워하려 했는데 아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인 거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자랐고 순복은 늙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변했습니다. 중학생이 된 이서윤. 엄마 학교에 오지 마. 왜? 창피하잖아. 엄마 옷차림 좀 봐. 순복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안 갈게. 고등학생이 된 서윤. 엄마 친구들한테 직업 말하지 마. 알았어. 시장에서 과일 판다는 거 정말 창피해. 순복은 참았습니다. 이게 복수야. 이게 내가 원한 거야.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서윤. 엄마, 등록금 좀 더 줄 수 없어? 지금도 빠듯한데. 친구들은 다 용돈 많이 받는데. 나만 없어서 창피해 죽겠어. 순복은 빚을 졌습니다. 서윤의 등록금을 위해. 서윤의 용돈을 위해. 이게 복수인가? 이게. 순복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냄새 나니까.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순복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0년간 한 일이 무엇인지, 복수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그저 고통이었다는 것을. 유치장에서 눈을 뜬 순복.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순복은 자신의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30년을 일한 손. 이서윤을 키운 손. 미안해, 서윤아. 미안해. 순복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순복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한 회장이 고소를 취하한 것입니다. 왜 취하신 거예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한 회장님이 말씀하시길 이미 벌은 충분히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순복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복. 반지하 방은 여전히 초라했습니다. 순복은 서윤의 사진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한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순복은 놀랐습니다. 지수야. 한지수는 순복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그래. 한지수는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고 초라한 방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30년을 사셨어요? 응. 한지수는 벽에 걸린 이서윤의 사진들을 봤습니다. 저 애를 정말 사랑하신 거예요? 순복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지수는 돌아섰습니다. 전 당신을 엄마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알아. 30년이에요. 30년을 한 회장 댁에서 살았어요. 그게 제 인생이에요. 미안해. 한지수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시장 과일 트럭 앞에 선 순복의 사진. 이거 누가 줬어요? 익명으로요. 순복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10년 전 사진이네. 전 이 사진을 보고 한참을 울었어요. 한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진짜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그 생각에 순복은 한지수를 바라봤습니다. 한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30년을 빼앗겼는 걸요. 알아. 그러니까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한지수는 돌아서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말할게요. 뭐니? 당신이 미운 건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일 수 없을 뿐이에요. 한지수는 나갔습니다. 순복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지수야. 미안해. 3부 결혼식 난입과 핏줄의 대폭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복은 반지하 방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시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순복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의 복수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서윤도 지수도 한 회장도 그리고 순복 자신도 다 잘못됐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순복 씨죠? 전 한민재입니다. 순복은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재 씨? 서윤이 엄마. 아니, 이순복 씨.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서윤이가 이상해요. 순복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 후에 서윤이 집 앞 공원으로 와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순복은 급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1시간 후, 공원 벤치에 한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복이 다가가자 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셨군요. 서윤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민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식 이후로 서윤이가 집 밖으로 안 나와요. 뭐라고요? 방문을 잠그고 아무도 안 만나요. 밥도 거의 안 먹고. 순복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저도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민재는 순복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이한테 당신은 엄마였어요. 30년 동안. 하지만 전, 핏줄이 뭐가 중요해요? 3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순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 엄마. 계속 그러더라고요. 민재 씨, 제발 서윤이를 만나주세요. 서윤이가 무너지고 있어요. 순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만나죠? 저를 만나주려고 할까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민재는 일어섰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민재는 근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순복은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민재가 서윤을 부축해서 나타났습니다. 서윤은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서윤아. 순복은 달려가려 했지만 서윤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지 마세요. 순복은 멈췄습니다. 서윤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순복도 조심스럽게 그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 누구예요? 뭐? 제 이름은 이서윤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지수고요. 그럼 전 대체 누구예요? 순복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전 이순복의 딸 이서윤으로 살았어요. 그게 제 정체성이었어요. 서윤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한지수다, 한 회장의 손녀다 이러면 전 어떻게 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이 거짓말이 되는 건데, 제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건데, 순복은 서윤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서윤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제 인생이 돌아와요? 서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시장 엄마의 딸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엄마랑 함께 있으니까 행복했어요. 어렸을 땐요. 순복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엄마가 부끄러워졌어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방 들고 용돈 많이 받고. 알아. 다 내 잘못이야. 그래서 엄마한테 심하게 굴었어요. 창피하다고, 시장 냄새 난다고. 서윤은 흐느꼈습니다.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전 원래 재벌가 손녀였어요. 엄마 덕분에 가난하게 산 게 아니라 엄마가 저를 가난하게 만든 거였어요. 서윤아.
전 누구를 원망해야 해요? 엄마를? 한 회장을? 아니면 제 자신을? 서유는 순복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왜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순복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처음엔 복수였어. 한 회장에게 복수하고 싶었어. 그 사람의 귀한 손녀를 천하게 키우고 싶었어. 순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널 키우면서 정이 들었어.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내가 웃을 때 나도 웃고 내가 우는 걸 보면 내 가슴이 찢어지고. 그럼 왜 말 안 해준 거예요? 왜 진실을 숨긴 거예요? 말할 수가 없었어.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 순복은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거야. 서윤은 순복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들어가자. 몸 상할라.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순복을 마지막으로 한 번 쳐다봤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순복은 무너졌습니다. 서윤아,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걸 받아들이는데. 알았어. 기다릴게. 서윤은 민재의 부축을 받으며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순복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한 거구나. 그때 누군가 순복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한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순복은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한 회장은 순복 옆에 앉았습니다. 앉아. 하지만 앉으라고. 순복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 회장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순복은 한 회장을 놀라 쳐다봤습니다. 30년 전 내 딸을 천하다고 했지. 같은 공기도 마시지 말라고 했고. 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했어. 회장님, 나는 평생 핏줄을 중요하게 여겼어. 한 가문의 혈통, 신분, 그런 것들. 한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지수를, 아니 서윤이를 보면서 깨달았어. 뭘요? 핏줄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한 회장은 순복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30년 동안 내 진짜 손녀를 키웠어. 복수로 시작했지만 결국 사랑했잖아. 순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딸을 손녀로 30년 동안 키웠어. 사랑했어. 진심으로. 한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핏줄이 다르다고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 저도 그래요. 지수가 나를 찾아왔어. 며칠 전에. 순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할아버지, 전 당신의 손녀가 아니래. 그러니까 이제 남남이래. 한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남이래. 회장님, 나도 서운했어. 화도 났고. 하지만 생각해보니 내 잘못이더라. 한 회장은 순복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복수한 건 맞아. 하지만 그 복수를 만든 건 나야. 순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미안하다. 30년 전에 내 딸을 천하다고 했던 것. 한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두 아이의 인생을 바꿔놨어. 순복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복수 때문에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전 그냥 사라지고 싶어요. 사라진다고 해결될까? 아니겠죠.
하지만 제가 있으면 서윤이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아요. 한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마. 내가 만든 일이야. 끝까지 책임져야 해. 하지만 서윤이한테 필요한 건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내가 곁에 있는 거야. 순복은 한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윤이는 지금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어.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대. 한 회장은 순복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엄마야. 피는 안 섞였어도 30년을 함께 산 엄마. 순복은 울먹였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서윤이가 널 필요로 한다는 거야. 한 회장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춰서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순복. 네, 고맙다. 내 손녀를 30년 동안 키워줘서. 순복은 멍하니 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한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복수였지만 너는 최선을 다했어. 그걸 나도 알아. 한 회장은 사라졌습니다. 순복은 혼자 남았습니다. 책임을 지라. 순복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도망치면 안 되지. 순복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서윤이 곁에 있어야 해. 설령 서윤이가 날 거부해도. 며칠 후 순복은 다시 시장에 나갔습니다. 순복아, 어디 갔었어? 며칠 동안 안 보이길래 걱정했잖아. 미안해요. 좀 일이 있었어요.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순복은 다시 과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순복은 매일 저녁 서윤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아파트를 바라보며 서윤이 괜찮은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서윤이 발코니에 나왔습니다. 순복은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서윤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복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회복할 거야. 그런데 그때 서윤이 무언가를 손에 들었습니다. 순복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난간. 서윤이 난간에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안 돼. 순복은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서윤아. 서윤은 순복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전 이제 못 견디겠어요. 서윤아, 내려와. 제발. 전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서윤인지 한지수인지. 전 대체 누구예요? 순복은 아파트 로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게.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너무 느렸습니다. 빨리, 빨리. 15층. 문이 열리고 순복은 서윤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서윤이가 발코니에. 민재는 깜짝 놀라 발코니로 뛰어갔습니다. 순복도 따라갔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난간에 서 있었습니다. 서윤아,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전 이제 못 견디겠어요. 무슨 소리야? 내려와. 순복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아, 엄마야. 서윤은 순복을 봤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야. 제발 내려와. 우리 이야기하자.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제 인생은 이미 망가졌어요. 아니야. 아직 안 망가졌어. 순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제발. 서윤은 순복을 바라봤습니다. 순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이서윤이야. 하지만 전 한지수잖아요. 아니야. 넌 이서윤이야. 순복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핏줄은 한지수일지 몰라. 하지만 30년 동안 넌 이서윤으로 살았어. 그게 내 정체성이야. 그게 무슨. 서윤아, 이름이 뭐가 중요해?
핏줄이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내가 살아온 30년이야. 순복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가 함께 웃고 울고 싸우고 화해한 시간들. 그게 거짓이 아니야. 서유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복수 때문에. 맞아. 처음엔 복수였어. 하지만 너를 키우면서 사랑했어. 진심으로. 순복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아팠을 때 밤새 간호했던 거, 내가 처음 걸음마 했을 때 기뻐했던 거, 내 입학식 때 울었던 거, 그게 다 거짓이었을까? 엄마, 아니야. 그건 진짜였어. 내 진심이었어. 순복은 서윤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서윤아, 제발 내려와. 엄마랑 다시 시작하자.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우리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서윤은 순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순복은 서윤을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윤은 순복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그래,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민재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순복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순복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제가 원하는 대로요? 그래. 넌 이서윤으로 살 수도 있고 한지수로 살 수도 있어. 아니면 둘 다로 살 수도 있고. 서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둘 다요? 그래. 넌 한 회장의 손녀로 태어났지만 이순복의 딸로 자랐어. 그 둘 다 내 모습이야. 순복은 서윤을 안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내 곁에 있을게. 서윤은 순복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서윤아. 하지만 순복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한지수, 순복의 진짜 딸. 그 아이는 여전히 순복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순복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한테도 엄마가 되고 싶었어. 사부지옥의 바닥과 잔인한 대가. 결혼식 스캔들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서윤에게 가혹했습니다. 30년간의 거대한 바꿔치기 사건. 이서윤 사기꾼인가 피해자인가. 기사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윤은 회사에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아니, 내기 전에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서윤 씨, 미안하지만 회사 이미지 때문에. 알겠습니다. 서윤은 담담하게 짐을 쌌습니다. 동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시장 아줌마 딸이었대. 그런데 어떻게 우리 회사에 들어왔지? 학벌 세탁한 거 아니야? 무섭다 진짜. 서윤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민재. 서윤아, 우리 결혼 좀 미루는 게 어떨까? 서윤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미루는 게 아니라 취소하자는 거죠?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이해해요. 서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지금 결혼할 상황이 아니에요. 서윤아, 민재 오빠, 그동안 고마웠어요. 서윤은 돌아섰습니다. 민재는 서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서윤아, 미안한데 당분간 연락 좀 안 하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내 남편이 내가 사기꾼 딸이라고 우리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 줄까봐. 알았어. 미안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 떠나는구나. 한 달 후, 서윤은 고급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한 회장 댁에서 지원받던 생활비가 끊긴 것입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하지만 넌 이제. 한 회장의 아들이 말을 흐렸습니다. 가족이 아니니까요. 알아요.
서유는 짐을 쌌습니다. 30년간 모았던 물건들, 고급 옷, 명품 가방, 보석들, 모두 한 회장 댁의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이걸 다 두고 가야 하나. 서유는 웃으며 짐을 쌌습니다. 결국 가져간 건 몇 벌의 옷과 사진첩뿐이었습니다. 서유는 원룸을 얻었습니다. 반지하도 아니고 옥탑도 아닌 그저 평범한 원룸. 하지만 서윤에게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지? 서윤은 빈 방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한편 한지수, 순복의 친딸, 한 회장 댁에서 자란 그녀는 오히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정말 가정부의 딸이었어? 재벌 2세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속였어? 나도 몰랐어. 나도 피해자라고. 피해자? 내가? 지수는 친구들에게서 외면당했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사교 모임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지수 씨, 죄송하지만 더 이상 모임에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 모임은 격이 있습니다. 격. 그 말이 지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 회장도 지수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지수야, 할아버지, 아니 이젠 할아버지가 아니시죠. 지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그렇게 말하지 마. 왜요? 전 당신 손녀가 아니잖아요. 가정부의 딸이잖아요. 한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수는 한 회장 댁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전 이제 남이니까. 지수야. 하지만 지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친구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쫓겨났습니다. 지수야, 미안한데 우리 부모님이 내가 있는 걸 싫어하셔. 알았어. 지수는 다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수야, 너 돈 있어? 없어. 그럼 어떡해? 집세라도 내야지.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나가줘. 지수는 길거리를 헤맸습니다. 재벌가에서 자란 그녀는 일을 할 줄도 몰랐습니다. 편의점 알바 구합니다. 지수는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저 알바 지원하러 왔는데요. 경력 있으세요? 없어요. 학력은요? 대학 졸업했어요. 그럼 왜 편의점 알바를? 지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한데 다른 분 뽑을게요. 지수는 쫓겨났습니다. 며칠 동안 지수는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취업을 안 하셨어요? 30대인데? 그게 설마 백수셨어요? 지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재벌가 손녀로서 결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너무 이상한데요. 다음 분. 지수는 쫓겨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남은 돈 3만 원. 이걸로 어떻게 살지? 지수는 편의점 도시락을 샀습니다. 그리고 공원 벤치에 앉아 먹었습니다. 맛없어.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이게 오늘의 유일한 식사였으니까. 그때 누군가 지수 옆에 앉았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지수는 놀라 쳐다봤습니다. 나도 여기서 밥 먹으려고. 서윤도 편의점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힘들지? 너도 그런 것 같은데? 응, 힘들어. 서윤은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 친구들도 다 떠났고, 나도. 지수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쫓겨났어. 일자리도 못 구하고, 나도 똑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습니다. 웃긴다. 우린 서로 바뀐 인생인데 결국 같은 처지네. 그러게. 서윤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왜?
내가 내 인생을 빼앗았으니까.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린 둘 다 피해자야. 그리고 너도 힘들잖아. 나만큼. 지수는 도시락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난 너를 미워했어. 알아. 내가 30년 동안 내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났어.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너도 불쌍하더라. 불쌍해? 응. 넌 내 인생이라고 믿었던 게 거짓이었잖아. 나보다 더 충격받았을 거야. 서유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뭐가? 이해해줘서. 지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해는 무슨. 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물었습니다. 근데 넌 어디서 자? 찜질방. 나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같이 갈래? 그래. 그날 밤. 두 사람은 찜질방에 갔습니다. 여기. 편하네. 응. 싸기도 하고.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웠습니다. 서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지수야. 우리 친구 할 수 있을까? 지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우린 원수 같은 건데. 하지만 지금은 같은 처지잖아. 그렇긴 하지. 지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나도 외로워. 나도 친구들 다 떠나고 가족도 없고 나도 똑같아. 서유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서로 의지하자. 지수는 서윤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해보자. 며칠 후 순복은 서윤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 저 지금 지수랑 같이 있어요. 뭐? 찜질방에서 만났어요. 얘도 저랑 비슷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순복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수가 어떻게 지내? 안 좋아요. 일자리도 못 구하고 친구들한테도 버림받고. 순복은 눈물이 났습니다. 내 잘못이야. 엄마, 지수 좀 만나주세요. 뭐? 얘도 엄마가 필요한 것 같아요. 순복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날 싫어하잖아. 그래도 한번 만나보세요. 제가 설득할게요. 다음 날, 순복은 서윤과 지수를 만났습니다. 작은 카페. 세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순복은 지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수야. 지수는 순복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어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미안하다고요? 지수는 비웃었습니다. 그 말로 제 인생이 돌아와요? 아니, 하지만 전 30년 동안 재벌가에서 살았어요. 그게 제 인생 전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짓이래요. 지수는 순복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 아세요? 순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지겹거든요. 지수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앉아. 끝까지 들어봐. 왜? 더 들을 게 뭐가 있는데? 엄마가 너희한테 해줄 말이 있어. 순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도 알아. 내가 내 인생을 망쳤다는 거. 알면 됐어요. 하지만 나도 내 엄마야. 지수는 순복을 쳐다봤습니다. 핏줄로는 내 엄마야. 널 낳은 사람이야. 순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못 키웠어. 그게 내 잘못이야. 하지만 순복은 지수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곁에 있고 싶어. 엄마로서. 지수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어요. 지수야. 전 당신이 필요 없어요. 30년 동안 없었는데 이제 와서 뭐하러 나타나요? 지수는 일어섰습니다.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지수는 나가버렸습니다. 순복은 무너졌습니다. 지수야. 서윤이 순복을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수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처음엔 엄마를 거부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함께 있어요. 순복은 서윤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서윤아. 천천히 기다려요. 지수도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예요. 하지만 순복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한편 지수는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지수는 시장 골목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순복이 일하던 과일 가게, 지금은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과일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저 사람이 30년 동안 일했구나. 지수는 과일 가게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재벌가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을 때 저 사람은 여기서. 지수는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미안해.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순복을 엄마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까? 지수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혼자 살아야 해. 혼자서. 며칠 후, 지수는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하루 8시간 시급 1만 원입니다. 괜찮아요. 할게요. 지수는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기름때가 묻은 그릇들. 지수의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손에 상처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지수는 그렇게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순복이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저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 지수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순복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도 비슷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들을 응대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손님, 여기 담배 한 갑 주세요. 네, 잠시만요. 서윤은 담배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시장 냄새 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서윤은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퇴근 후 서윤은 순복을 찾아갔습니다. 서윤아, 왜 이렇게 늦게? 편의점 알바 끝나고 왔어요. 순복은 서윤을 안았습니다. 고생했구나. 엄마,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서윤은 순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일하면서 저를 키우셨잖아요. 제가 엄마를 무시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순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전 정말 나쁜 딸이었어요. 서윤은 순복을 꽉 안았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엄마한테 잘할게요. 순복은 서윤을 안고 울었습니다. 고마워. 내 딸. 그날 밤, 순복과 서윤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라면. 맛있다. 엄마 라면 끓이는 거 여전히 잘하시네요. 그럼 30년 경력이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물었습니다. 엄마, 지수는 어떻게 됐어요? 순복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르겠어. 연락이 안 돼. 걱정되시죠? 그럼 내 딸인데. 서윤은 순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지수 좀 찾아볼게요. 정말? 네. 같은 처지니까 제가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복은 서윤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서윤아. 며칠 후, 서윤은 지수를 찾아갔습니다. 지수가 일하는 식당. 지수야. 지수는 서윤을 보고 놀랐습니다. 너,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지. 너 걱정돼서. 지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왜? 너 요즘 연락도 안 되잖아. 바빠서. 서윤은 지수의 손을 봤습니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손. 왜 이렇게 됐어? 설거지 하다 보면
이렇게 돼. 서유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프겠다. 괜찮아. 익숙해지면 안 아파. 두 사람은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지수야, 우리 엄마 좀 만나줘.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왜? 이유가 필요해? 그냥 싫어. 지수야, 나한테 엄마는 없어. 30년 동안 없었는데 이제 와서 생길 리 없잖아. 서유는 지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근데 넌 외롭지 않아?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엄마를 거부했어. 내 인생이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났거든. 서유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알았어. 엄마도 피해자라는 걸. 피해자? 응. 엄마도 한 회장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래서 복수하려고 했던 거야. 지수는 침묵했습니다. 물론 엄마가 한 일은 잘못됐어. 우리 인생을 바꿔버렸으니까. 서유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수야, 우리 엄마한테 기회를 줘. 엄마도 후회하고 있어. 지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알아. 그 사람이 힘들게 살았다는 거. 그럼, 하지만 인정할 수가 없어. 30년을 함께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엄마라고 불러? 서유는 지수를 안았습니다. 천천히 해.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서윤아, 나도 옆에 있을게. 우리 같이 가자. 지수는 서윤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고마워. 그날 밤, 지수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도 엄마가 필요한 걸까? 지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순복의 번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지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부 핏줄의 자리와 마지막 선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복은 여전히 시장에서 과일을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서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점심 드세요. 아이고 고마워. 서윤은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순복은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와, 정성스럽다.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하고 싶었어요. 순복은 눈물이 났습니다. 서윤아, 먹어요 엄마. 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응. 내 딸이 만든 거니까 더 맛있어. 서윤은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수였습니다. 지수는 숨어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행복해 보이네. 지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서윤이 순복과 함께 웃는 모습이. 나도 저렇게 웃고 싶은데. 하지만 지수는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지수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터로 향했습니다. 식당. 지수야, 오늘 손님 많으니까 열심히 해. 네. 지수는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솔직하게 사는 거니까. 퇴근 후 지수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방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나왔어. 혼잣말이었습니다. 지수는 샤워를 하고 라면을 끓였습니다. 오늘도 라면.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지수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 라면을 먹다가 지수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서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지수야, 주말에 시간 있어? 우리 셋이 같이 밥 먹자. 엄마도 보고 싶어 하셔. 지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가볼까? 아니야, 아직. 지수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생각해 볼게. 주말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약속 장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식당.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수는 망설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야. 돌아보니 서윤이 있었습니다. 서윤아. 왔구나. 나 기다렸어. 서윤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나 아직 괜찮아. 천천히 해. 서윤은 지수를 이끌고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순복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복은 지수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수야. 지수는 순복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지수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앉아. 도망가지 마. 세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와줘서 고마워.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복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 요즘 어떻게 지내? 괜찮아요. 일은? 식당에서 설거지해요. 순복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힘들지?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순복은 지수의 손을 보았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 순복은 지수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손을 빼버렸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지수야, 전 당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수는 순복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버렸으면서 왜 이제 와서 관심을 가지세요?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당신은 저 대신 저 애를 키웠잖아요. 지수는 서윤을 가리켰습니다. 복수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결국 저 애한테 정이 들었잖아요. 순복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요, 평생 한 회장 댁에서 살았어요. 사랑받았다고 믿었고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다 거짓이래요. 제 엄마는 따로 있대요. 지수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제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누구예요? 한지수예요? 아니면 이름 없는 누군가예요? 순복은 지수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일어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이제 갈게요. 지수야, 기다려. 하지만 지수는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순복은 무너졌습니다. 지수야. 서윤이 순복을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안 괜찮아. 내 딸이 저렇게 아파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그랬잖아요. 순복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두 아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어. 서윤은 순복을 꽉 안았습니다. 엄마, 저는 불행하지 않아요. 서윤아,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엄마랑 함께니까요. 순복은 서윤을 안고 울었습니다. 고마워, 내 딸. 한편 지수는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지수는 자신의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저 사람을 미워해야 하는데. 하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복의 눈물, 순복의 떨리는 목소리, 그것들이 지수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 사람도 힘들었겠지. 지수는 멈춰섰습니다. 30년 동안 복수하겠다고 살았는데 결국 사랑하게 됐잖아.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괴로웠을까. 지수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지수는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수는 꿈을 꿨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 한 회장댁의 넓은 정원. 지수는 그곳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밥 먹자. 한 회장의 목소리. 하지만 꿈속에서 그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지수야, 밥 먹자. 순복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수는 돌아봤습니다. 순복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지수는 순복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 순복은 지수를 안았습니다. 그래, 엄마야. 지수는 순복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나도 지수야. 나도. 꿈에서 깬 지수.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꿈이었구나. 지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필요한가 봐. 지수는 일어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순복의 번호. 한참을 바라보다가 지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말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지수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그 단어가 이제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말 세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공원에서. 지수는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정말 오실까? 그때 순복이 나타났습니다. 지수야. 지수는 일어섰습니다. 순복은 한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 말이에요. 응? 요즘 많이 생각했어요. 지수는 순복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순복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동안 복수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저 애를 사랑하게 됐잖아요. 지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지수야, 저도 알아요.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했을지. 지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정해요. 뭘? 당신이 제 엄마라는 걸. 순복은 지수를 꽉 안았습니다. 지수야, 지수야. 지수는 순복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너무 오래 거부해서. 아니야,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서윤이 나타났습니다. 두 분, 화해하신 거예요?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응, 이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서윤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좋았어. 세 사람은 함께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수는 조금씩 순복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괜찮아. 그럼 커피? 좋아.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니? 제가 어렸을 때 어땠어요? 순복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나도 잘 몰라. 너를 키우지 못했으니까. 아, 그렇네요. 지수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복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잖아. 지금부터요? 응.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순복은 웃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엄마가 될게. 지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지수와 순복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엄마, 오늘 일 끝났어요? 응, 방금 끝났어. 그럼 같이 저녁 먹을래요? 좋지.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는 요리 잘하시네요. 30년 경력이야. 지수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서윤도 함께 했습니다. 세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우리 셋이 같이 있으니까 이상해. 서윤이 말했습니다. 왜? 우린 원래 원수 같은 건데 지금은 가족 같잖아. 지수는 웃었습니다. 맞아. 이상하긴 하네. 순복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상한 가족이지만 그래도 가족이야.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순복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물을 줘야겠어. 순복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두 아이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모든 것이요? 네. 제 반지하 빌라, 과일 트럭, 그리고 30년 동안 모은 적금. 변호사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서윤 씨와 한지수 씨에게 반반씩 나누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순복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앉아봐. 세 사람은 순복의 방에 앉았습니다. 순복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산 증여 서류야. 재산이요? 순복은 웃었습니다. 많지는 않아. 이 빌라랑 과일 트럭, 그리고 적금 좀. 서윤이 놀랐습니다. 엄마, 왜 이런 걸? 너희 둘한테 주고 싶어서. 하지만 엄마는요? 나는 괜찮아. 순복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너희한테 미안했어.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야. 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긴. 너희 둘 다 힘들게 살고 있잖아. 순복은 서류를 두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받아. 엄마 마음이야. 서윤과 지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 행복한 일인데. 순복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너희가 잘 사는 게 엄마의 소원이야.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디서 사실 거예요? 나는 여기 계속 살 거야. 하지만 빌라를 저희한테 줬잖아요. 괜찮아. 월세로 작은 곳 얻으면 돼. 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랑 같이 사세요. 뭐? 저희 셋이 같이 살아요. 서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혼자 두기 싫어요. 순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당연하죠.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빌라. 하지만 세 사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엄마, 아침 먹어요. 지수가 만든 거예요. 맛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일터로 향했습니다. 순복은 시장으로, 서윤은 편의점으로, 지수는 식당으로.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어땠어? 힘들었어. 손님이 진상이었어. 나도. 설거지 너무 많았어. 세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우리 이상한 가족이지? 서윤이 말했습니다. 왜? 원래 가족이 아니었잖아. 근데 지금은 가족 같아. 지수가 웃었습니다. 맞아. 핏줄보다 더 끈끈한 것 같아. 순복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핏줄이 뭐가 중요해? 함께 사는 게 중요하지.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세 사람의 삶은 안정되었습니다. 서윤은 편의점에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엄마, 정규직 됐어요. 정말? 축하해. 지수는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승진했습니다. 이제 설거지만 하는 게 아니라 요리도 배울 수 있어요. 잘됐다, 지수야. 순복은 여전히 시장에서 과일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말이면 두 딸이 도와줬습니다. 엄마, 이거 얼마예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과 한 봉지에 5,000원이에요. 깎아주세요. 그때 지수가 나섰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정말 싼 거예요. 다른 데보다 1,000원 저렴한 거예요. 그래? 네. 그리고 정말 신선해요. 오늘 아침에 받은 거예요. 손님은 웃으며 샀습니다. 그럼 하나 살게요. 감사합니다. 지수는 능숙하게 과일을 포장했습니다. 순복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지수야, 장사 잘하네. 엄마한테 배웠죠. 내가 언제 가르쳤어? 보면서 배웠어요. 순복은 지수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뭐가요? 이렇게 엄마를 도와줘서.
지수는 순복을 꽉 안았습니다. 엄마, 전 이제 행복해요. 정말? 네. 처음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정말 중요한 걸 얻었다는 걸. 뭘? 가족이요. 진짜 가족. 순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지수야. 그리고 어느 날, 한 회장이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순복 씨. 순복은 놀라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한 회장은 순복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이야. 무슨 일이세요? 한 회장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30년을 일했구나. 네. 한 회장은 과일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얼마야? 1,000원이요. 한 회장은 10,000원짜리를 건넸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어. 하지만 미안하다는 뜻이야. 순복은 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한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 내 딸을 천하다고 했지.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 회장님, 내 잘못이야. 내가 오만했어. 한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순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내가 왜? 제가 복수 때문에 모두를 힘들게 했으니까요. 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서윤이를 키우면서. 한 회장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수도 이제는 행복해 보이더라. 보셨어요? 응. 멀리서 봤어. 너희 셋이 함께 웃는 모습. 한 회장은 순복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순복아. 정말 잘했어. 한 회장은 돌아섰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아. 회장님. 한 회장은 멈춰 섰습니다.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한 회장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되겠어? 당연하죠. 지수도 회장님 보고 싶어 해요. 정말? 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정이 쉽게 사라지겠어요? 한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그날 이후 한 회장은 가끔 순복의 집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지수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지수야, 잘 지냈니? 네.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요. 그래? 대단하네. 한 회장은 서윤도 안아줬습니다. 서윤아, 너도 잘 지냈지? 네, 할아버지. 정규직 됐다며? 축하한다. 감사해요. 세 사람과 한 회장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맛있다. 지수가 만든 거예요. 정말? 지수야, 요리 솜씨가 좋네. 한지수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식사 후 한 회장은 순복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복아, 고맙다. 뭐가요? 내 손녀를. 아니, 내 딸을 잘 키워줘서. 순복은 웃었습니다. 제 딸인데요, 당연하죠. 그리고 지수도 잘 돌봐줘서 저야말로 감사하죠. 회장님이 제 딸을 30년 동안 키워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우린 참 이상한 관계야. 맞아요. 원수였다가 이젠 뭔가 가족 같아요. 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지. 이상한 가족이지만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3년 후, 순복은 여전히 시장에서 과일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윤과 지수가 주말마다 도와줬습니다. 엄마, 손님 오셨어요. 세 사람은 함께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장사 잘 됐네. 그러게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너희가 도와준 덕분이지.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순복은 놀라 쳐다봤습니다. 정말? 네. 식당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축하해, 지수야. 서윤도 기뻐했습니다. 지수는 웃었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서윤아, 너도 소식 있잖아.
서윤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민재 오빠랑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정말? 네. 오빠가 다시 연락 왔어요. 그동안 잘못 생각했다고. 순복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엄마도 행복하시죠? 당연하지. 내 딸들이 행복한데 내가 왜 안 행복해?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지수가 먼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지수야 예쁘다. 순복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수를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행복해서 우는 거야. 지수는 순복을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지수야. 결혼식에는 한 회장도 왔습니다. 지수야 축하한다. 할아버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지. 30년을 함께 산 손녀인데. 지수는 한 회장을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사랑해요. 한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6개월 후, 서윤도 결혼했습니다. 한민재와의 재회. 서윤아,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나도 오빠. 두 사람의 결혼식도 행복했습니다. 순복은 두 딸의 결혼식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임무는 끝났구나.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에필로그 5년 후, 순복은 여전히 시장에서 과일을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어린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지수의 딸이었습니다. 우리 손녀 왔구나.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순복은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지. 서윤도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저도 왔어요. 서윤아, 손자도 데려왔네. 네. 할머니 보고 싶어 했어요. 순복은 두 손자를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과일 줄게. 와. 고마워요, 할머니. 순복은 아이들에게 과일을 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수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 행복하니? 네, 엄마. 너무 행복해요. 나도요, 엄마. 순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지수가 물었습니다. 엄마는요? 행복하세요? 순복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딸들이 행복한데 나도 행복하지. 세 사람은 함께 안았습니다. 나는 나를 낳은 엄마를 잃었고 나를 키운 엄마를 다시 만났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핏줄은 운명이었지만 삶은 선택이었다. 서윤이 덧붙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순복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후회 없어. 순복은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복수로 시작했던 그 끔찍한 선택.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틀렸지만 또 맞았어. 순복은 웃었습니다. 두 딸과 손자들을 바라보며 이게 내가 얻은 것이야. 멀리서 한 회장이 걸어왔습니다. 순복 씨, 회장님. 한 회장은 아이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증손주들 잘 있었니? 할아버지. 한 회장은 순복과 나란히 섰습니다. 우리 참 멀리 왔지? 그러게요. 원수에서 가족이 되다니. 순복은 웃었습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가? 네. 미워하다가 사랑하고 헤어지다가 다시 만나고. 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게 인생이지. 두 사람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 회장이 물었습니다. 후회하니? 가끔요. 하지만 순복은 두 딸을 바라봤습니다. 후회보다 감사가 더 커요. 나도 그래.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가족의 시작. 핏줄이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의 시작.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사연과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